이제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 전 기회 요인이 많다고 보는 이유가 화학 업황 나쁜 거 너무 잘 압니다. 네. 그리고 주가도 3년 동안 계속 부진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냐? 더 나빠질 건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조금만 좋아져도 주가에 대한 굉장히 탄력 있게 반응을 한다는 거고요. 민수의 경제토크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경기 관련주 그 가운데서 화학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워낙 사실 성장주만 갈 수는 없죠, 그죠? 성장주가 좀 쉬는 동안에 또 경기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뭐 조선주가 좋은 흐름을 최근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 그다음에 그렇죠? 네. 화학 이렇게 가는데 오늘 화학주 얘기를 할 텐데. 네. 화학은 전통적인 정말 경기 관련주 소위 시크리컬입니다. 그죠? 그럼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되는 것인가? 요즘 뭐 더러 좀 움직이긴 해요. 화학주들도. 그죠? 화학주 볼 때 뭘 봐야 됩니까? 네. 정확하게 경기 시크리컬 업종입니다. 그래서 화학주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화학주는 얘기하시는 분들 전 못 봤습니다. 근데 못 봤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 전 기회 요인이 많다고 보는 이유가 화학 업황 나쁜 거 너무 잘 압니다. 네. 그리고 주가도 3년 동안 계속 부진했습니다. 예.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냐? 더 나빠질 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나빠질 게 없는 게 아니라 좋아질 게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빠질 게 없다는 얘기는 조금만 좋아져도 주가에 대한 굉장히 탄력 있게 반응을 한다는 거고요. 네. 일단은 재미난 거는 화학 업종이 이제 순수 화학 업체는 이제 없습니다. 다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LG화학은 2차 전지랑 강력한 모멘텀이 있고요. 그렇죠. 네,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이랑 강력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예. 그냥 순수 화학 업체는 없어요. 롯데케미칼 순수 화학만 할 것 같습니까? 수소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네. 있습니다. 금호석유학도 이 고무가 이제 전기차에 당연히 쓰이고요. 그래서 금호석유학도 전기차란 모멘텀이랑 엮일 수 있고요. 효성첨단 소재도 수소의 진심인 회사입니다. 롯데정밀화학도 수소와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화학 회사들인데 그럼 하이브리드 화학회사의 본업인 기초석유화학이 얼마나 나빠질 거냐. 과거 3년 동안 계속 나빴거든요. 근데 계속 나빴는데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은 우리가 그 유가에서 뽑아내서 NCC하고 ECC를 얘기하는데 네. NCC를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은 300불입니다. 근데 아주 가파르게 많이 회복이 됐어요. 바닥권에서 2배 넘게 올라와서 그 NCC의 스프레드가 297불까지 올랐다가 지금 또 다시 또 엄청 빠져서 한 230, 40불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230, 40불대에서 이제 더 빠지려면 더 엄청나게 중국에서 또 초과 공급이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은 현재로서는 나와 있는 상황이 없고요. 우리랑 경쟁하는 강력한 경쟁 업체들은 바스프를 포함한 유럽의 그 ECC나 NCC 업체입니다. 근데 유럽의 NCC 업체들은 유럽의 NCC 업체들만의 일종의 약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된 설비를 일단 폐쇄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간중간 가동 중단하는 시기를 점점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계속 그럼 화학업체들은 중국에 대한 기대값만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중국의 기대값은 지금 현재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학주 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에틸렌과 ECC와 NCC에 대한 스프레드가 회복이 돼야겠지만 스프레드가 회복이 일단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자재 값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 값이 빠지면 판가 구조가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원재료 가격 빠지는 만큼 판가를 인상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마진은 좀 좋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초 석유화학 제품 중에 그래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밸류를 받는 고부가가치 제품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롯데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화학이나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이 하는 전방 산업이 최악을 지나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있다. 그리고 그 롯데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의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화학이나 효성첨단 소재가 기존 사업 외에 신성장 동력이 기존 사업이랑 거의 맞먹을 정도의 매출과 이익 사이즈가 올라오고 있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화학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죠? 경기 관련주 가운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나 철강 이런 쪽은 더러 얘기를 하는데요. 화학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워낙 이제
잘 안 보는 상황이라 조금만 트리거가 있어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 그 트리거라는 게 보통 이제 화학업체는 보면 뭐 스프레드가 많이 생기거나 어떤 요인으로 그죠? 네네. 뭐 어디가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공장이 뭐 문을 닫아서 그죠? 네네. 화재가 나도 그래서 네네. 공급 사이드가 줄거나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건데 네. 아니면 수요가 정말 엄청 늘어나거나 네. 결국 실적으로 이걸 확인하고 앞으로의 실적 가이던스가 좋아져야 확인할 거잖아요. 실적은 어떤데요? 저희 네. 업체들. 지금 실적은 네. 중국 시장을 빼더라도 인도에 약간 포커스가 돼 있는 회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인도하고 북미하고 유럽에 포커스가 돼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금호석유학 같은 경우가 인도에 지금 14% 정도 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20% 이상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최근에 신고가를 보여줬던 국도화학 같은 회사가 인도의 포지션이 40% 이상 됩니다.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큰 업체들 한번 실적을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롯데케미칼부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뭐 많이 빠졌죠. 7천억 적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천억 정도, 4천억 정도 흑자를 예상한다는 거.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실적 자체로 보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올해는 그래 턴어라운드 하는 거 알겠고 내년에 얼마나 좋아지냐. 다시 롯데케미칼을 보면 내년에 1조 대 다시 영업이익을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후년엔 1조 5천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올해 생각보다는 두 자릿수 이상 감소로 예상했는데 한 1.7% 정도 감소니까 매출단에서도 굉장히 선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화학업체는 고퍼에 서서 역발상으로 고퍼에 서서 저퍼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화학업체들이 역대 최대 퍼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황이 안 좋은 게 PER에 녹여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은 화학업체 중에는 딱 유일하게 두 개인데요. 역성장 안 하는 게 하나솔루션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하나솔루션은 매출이 올해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과 내후년에 꾸준히 6%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저효과 때문에 매출이 30% 넘게 성장해서 네. 좋았습니다. 그럼 또 태양광이 있고. 네, 역시 예. 여기는 또 태양광 포지션이 또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이제 태양광에 대한 어떻게 보면 큰 포지션 때문에 기초 석유화학 제품이 점점 줄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이 영업이익률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태양광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55% 영업이익이 성장하고요. 내년과 내후년에 40% 넘게 성장합니다. 아마 이익 성장률로 치면 아마 아주 압도적으로 가장 성장률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주가 못 가고 있죠. 네, 주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태양광 쪽 공급가의 우려는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폴리실리콘 원자재 단이고 모듈 단에서는 폴리실리콘만큼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업계 전망은 그렇고요. 네, 금호석유학도 엄청나게 부진했죠. 지금 올해 뭐 영업이 50% 넘게 깨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55% 영업이 빠질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더 나빠지냐? 지금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바닥 찍고 내년에 한 7천억대까지 다시 영업이익을 회복하고 내후년에는 한 8천억대 이상 영업이익을 보고 있고요. 이 고무가 기존에 그 코로나 때는 위생용 장갑으로 엄청 많이 팔렸다면 네, 그때 난리 났었죠. 네,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1조 넘게 이익을 냈었는데 비닐 장갑이었나? 네, 비닐 장갑. 네, 네, 네. 수술할 때 쓰고 음식 네. 만들 때 쓰면서 위생용 엄청 장갑. 팔렸죠. 네, 맞아요. 예. 근데 고무에 또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게 타이어거든요. 그래서 타이어가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는 순간 가속이라든지 무겁기 때문에 예. 타이어가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럼 당연히 평균적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는 물량 자체가 20에서 30% 더 업사이드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는 그 특수 타이어 쓰기 때문에 가격도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PRQ가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 올해보단 내년보단 내후년에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도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20%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 롯데정밀화학인데 롯데정밀화학도 역시나 금호석유 못지않게 무슨 이거 누가 더 영업이익 많이 깨지나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50% 넘게 깨집니다. 근데 이 회사도 내년과 내후년에 그 20% 넘게 성장이 나옵니다. 이 회사 재미난 게요. 수소를 저장하는 수단인 암모니아를 유통하는 아시아 1등 암모니아 유통업체고요. 롯데그룹사의 수소 모멘텀과 관련돼서 가장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헤셀로스 메칠로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그 의약용에도 쓰이고요. 그 비건들 있잖아요. 채식주의자들. 네. 그 채식주의자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이
롯데 정밀화학이 만듭니다. 네. 그 원소재, 네, 그걸 만드는 회사라서 그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좀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 아마 채식주의자 성장하는 게 연평균 한 12% 정도를 예를 들면 보더라고요. 뭐 네. 고기처럼 만드는 네, 고기가 아니잖아요. 네, 고기가 아닌 거잖아요. 뭐 네, 네. 단백질 이런 걸 네, 만드는데 네,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봐야 되죠. 그걸 롯데 정밀화학이 하는군요. 그걸 롯데 정밀화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뭐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게 역시 효성 첨단 소재인데요. 네, 여기도 수소 모멘텀이죠. 네. 수소 모멘텀으로 땡겼는데 네. 본업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요? 효성 첨단 소재의 메인은 역시 타이어 코드인데요. 글로벌 타이어 코드에서 여전히 압도적으로 47%의 PET 타이어 코드 글로벌 넘버 원이고요. 재미난 건 타이어 코드도 아주 뭐 여타 뭐 유럽 업체와 이제 중국 업체들 타이어 코드 관련돼서 뭐 그 일반 기초 석유학 제품 못지않게 뭐 무지막지하게 증설을 해놨다가 네. 자기네들끼리 지금 도태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증설이 지연되고 일종의 또 설비 투자 뭐 중단이 나오고 그런 측면에서 꾸준히 설비 투자 증설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타이어 코드 관련돼서. 그래서 타이어 코드를 지금 효성 첨단 소재가 거의 독식해서 다 먹는 구조고요. 아까 말씀드린 똑같습니다. 타이어 코드도 고무와 똑같이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상황이다. 왜냐? 북미하고 유럽에서 이 재미난 게 또 재생용 타이어랑 신차 타이어인데 재생용 타이어가 신차 타이어의 4배 넘는 규모랍니다. 근데 기존에는 재생용 타이어만 많이 팔렸어요. 근데 신차가 전기차 때 뭐 설명드리겠지만 앞으로 이 재생용이랑 교체 수요겠죠. 교체 타이어입니다. 네, 네. 근데 교체 타이어만 이제 잔뜩 시장이 4배 이상 커졌는데 신차 시장은 뭐 연평균 5%도 성장을 못했는데 신차 타이어 시장이 이 전기차 신차 타이어가 가격도 비싼데 물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신차 타이어 시장이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 데는 연평균 25% 정도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25% 성장 나오면 1등 업체인 효성첨단 소재가 다 가져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타 2등부터 10등까지 업체가 지금 굉장히 주춤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숫자가 찍힙니다. 아마 올해 역성장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그래도 전년도 수준 YOY로 최소한 1에서 5% 정도는 증가하는 수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과 내후년에는 다시 매출 한 4조대, 영업이익 4천억대까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PER로 보면 지금 뭐 11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그 탄소 섬유에 대한 모멘텀을 뭐 추가적으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탄소 섬유에 대한 거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에 할증을 주는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다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롯데정밀화학 다 고밸류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효성첨단 소재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가장 좋고 성장 동력도 좀 가장 강력한데 좀 그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못 받고 있는데 최근에 아니나 다를까 좀 주가가 제일 좀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SKC를 말씀드리면 SKC 같은 경우는 화학도 들어가지만 역시나 동박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영업이익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 한 73% 정도 빠지는데 내년에 뭐 480%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SKC는 이제 석유화학 업체라기보다는 이제 2차전지 소재 업체로 이제 완전히 좀 탈바꿈돼 있다고 보고 있어서 화학 업체들의 이제 전체적인 최근에 이제 수익률 현황으로 이제 정리해드리면 화학 업체 좋았다. 지금 최근에 아무리 여기서 더 악재가 나와도 덜 빠지고 있다. 수익률 현황 보시면 화학주 13개 시가총 1등부터 13등까지 평균값이 24%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효성첨단 소재가 압도적으로 50.6% 나왔고 평균적인 한 달 수익률도 14.64%로 물론 코스닥에 이게 워낙 2차전지의 대부분 업체가 코스닥 전체 평균을 올렸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뭐 실적이 훨씬 코스피 전체 평균의 실적보다는 더 떨어지는 실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는 코스피 정도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 뭐 효성첨단 소재나 그죠, 롯데정밀 네. 이런 쪽이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전통화학주보다는요. 네. 화학주에 기회가 있다고 이제 김지훈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종목이나 전략을 픽업해 보면요, 결국은 이제 전통화학보다는 말씀하신 약간 중소형 화학단에서 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분위기 자체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업은 뭐 턴어라운드 정도 되는 수준, 네. 본업에서 더 이상 깎아먹지만 말아라. 대신에 신성장 동력이 강력하게 올라와서 본업과 거의 대등한 정도 수준이 된다면 화학업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재평가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화학업체 중에 그럼 더 밸류를 줄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1등하는 회사들, 네. 글로벌 탑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그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하면서 구조적으로
가격과 물량이 늘어나는 회사들,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 회사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전체가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는 시장. 탄소섬유 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탄소섬유가 그 태양광 인고 성장로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세라믹을 썼는데 세라믹은 굉장히 자주 교체, 단가는 물론 쌉니다만 자주 교체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비싸서 탄소섬유를 못 썼는데 이제 탄소섬유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서 탄소섬유를 기대하지 않았던 태양광 인고 성장로에 너무 잘 팔다 보니까 효성첨단 소재가 원래는 14,000톤에서 18,000톤을 내후년에 인상하려고 했다가 대거 인상 계획을 1년 이상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탄소섬유 같은 경우가 계속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는 다 떨어져 나갔고 효성첨단 소재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효성첨단 소재가 탄소섬유의 이익률을 까봤더니 이익률이 21%가 나옵니다. 효성첨단 소재 기존에 갖고 있는 타이어 코드는 한 자릿수의 이익률이거든요. 그럼 타이어 코드에다가 탄소섬유란 신성장 동력이 더해져서 20% 넘는 이익률이 더해지면 전체 효성첨단 소재의 이익률은 급격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 올해만 해도 탄소섬유가 전체 전사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할 전망이고요. 내년에 30%, 그래서 최대 45%까지 올라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섬유가 그 수소 모멘텀 엮이지 않더라도 뭐 수소차 관련돼서 아예 지금 이슈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꾸준히 수소 그 튜브 트레일러, 고압 용기, CNG 압력 용기에 엄청나게 쓰이고 있고요. 가장 요새 방산이 핫한데 우주항공 방산이 핫한데 가장 이 탄소섬유의 가장 기술적으로 끝단, 가장 최상의 난이도는 항공용이거든요. 그래서 효성첨단 소재가 아주 최근에 T1000이라고 항공용 탄소섬유를 개발했습니다. 이건 거의 다 일제를 쓰는데 아마 대거 국산화 수요가 막 여러 가지 가성비 측면에서 국산화 수요가 빠르게 좀 대체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리 제일 그 탑티어에 있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군, 그다음에 신사업으로 주목할 만한 기업군 이렇게 나눠서 관심 종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종목 얘기를 좀 해주세요. 종목명을 얘기해 주세요. 글로벌로 탑티어군에 있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데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타이어 코드의 효성첨단 소재가 있고요. 스판덱스단의 효성 TNC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의 압도적인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아까 살짝 뭐 신고가 영역을 말씀드릴 때 에폭시 수지를 담당하는 국도학이 글로벌 시장으로 에폭시 수지 점유율 1등입니다. 압도적인 뭐 80%까지 점유율을 차지했다가 일부 뭐 아시아 업체한테 뺏겨가지고 65%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회사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로 탑10을 자랑하고 있고요. 신성장 동력 측면으로도 역시나 효성첨단 소재가 이 타이어 코드가 어떻게 보면은 본업이 아니고 신성장 동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성장 동력 측면에서도 타이어 코드의 효성첨단 소재를 보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뭐 최근에 주가는 부진하지만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모듈 쪽에서 미국에서 캐파를 늘리면서 하나솔루션도 미국에서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본업보다 하나 그 솔루션도 이 첨단 소재 하나솔루션도 이 태양광 쪽 매출이 점점 커져서 본업보다 넘어설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 쪽에서는 하나솔루션 그리고 뭐 압도적으로 역시 LG화학이죠. 2차전지 소재로 거듭나는 LG화학. 그래서 신성장 동력 측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역시 LG화학이고요. 글로벌 시장 캐파에서 1등하는 걸로 가장 매력적인 거는 효성첨단 소재. 그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화학주 얘기를 하셨는데 화학주는 이제 전통적인 화학의 기준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 그렇죠?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포인트와 함께 관심주까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